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또 시장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로만 따져본다면요.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3%대 급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3%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지수는 올라왔는데 여전히 쏠림 현상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개수 대비해서 내려가는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코스피가 좀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는 3%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꽤 많다라는 점, 코스닥도 1.3%대 올라가는 것 치고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많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전체가 금리 인상에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을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버블 아니냐 또는 버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기보다는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줄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 3개월 동안만 무려 100조를 팔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160조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괜찮은 거 맞을까 한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달,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44조치의 매도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이거 외국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걸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을 좀 보는 것이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코스닥에서의 순매수가 좀 보여진다는 점, 그리고 리밸런싱의 흔적이라고 하죠. 파는 건 팔지만 사고 있는 것도 여전히 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내려가면 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그림이고요.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소형주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형주 차트 모양은 지금 쌍바닥을 그리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염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많이 못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려갈 구멍이 별로 없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내려가는 상태다 보니까 조정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한 28%대 가까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많이 내려가긴 힘든 상태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이제 ETF라고 하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ETF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 돈들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잖아요. 이 ETF 상품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막 흔들어 버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변동성이 짙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 조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 조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나라고 하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캐캐묵은 종목들이 탈출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이상 급등 현상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히 뭐 보혜양조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테마주로 선정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뭐 급등세, 그러니까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보다는요, 밑에서부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 한번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보혜양조가 거의 뭐 부메랑 던졌다가 돌아오듯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모헨즈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계양전기는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있다 올라왔지만 IOK부터 해서 남아토건,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남아산업, 3기
등등등, 그리고 동양 파일과 V1텍 차트 모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빠져 있다가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매 한 가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반등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는요,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순환매 테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팔아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모아간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사람들이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들어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0조에 해당되잖아요. 2,000조에 해당되는 이 자금력이 다른 종목 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셀트리온은 38조밖에 안 된다 보니까 이 2,000조에 해당되는 돈 중에서 10%만 나와도 200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가총액들이 얼마나 크게 뻥튀기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급등세를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요, 우리가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하고 뭐 사고 팔고 하고 타이밍 맞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인내심의 싸움이면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누가 시간을 잘 보내며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며 내가 하던 길을 잘 찾아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에서는 뭐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너무 크게 기대하거나 하는, 또는 일일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시간을 조금 끌어보자 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끌 때 여러분들이 뭐 혼자 하시면 정말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제 영상 꾸준히 보신다면 멘탈 잡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셨을 때 제 영상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